예, 안녕하세요. 어떻게 좀 설 잘 쉬셨는가요? 예,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귀농 2회차, 귀농 희망자 농업 창업 면접 시험 보는 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러 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귀농 이렇게 좀 농업 창업 주택 구입 요령 정식으로 하시는 분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이제 완전히 시골로 아직 안 오고 이제 희망만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귀농 희망자 농업창업 지원 사업 신청자에 대한 그런 면접 보는 요령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러 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귀농 희망자는 뭘 말하냐? 귀농 희망자라면 이제 아직은 농촌 지역으로 오지 않고 이제 올해 안으로 예정인자를 귀농 희망자라고 하거든요. 이게 와버린 분은 이제 귀농인이라고 하고, 아직은 귀농을 하지 않은 그런 희망자 대상으로 또 접수를 받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도 아마 접수를 지금 한 상태일 겁니다. 그런 분들 면접 시험은 따로 또 심사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60페이지에 보면은 심사 기준이 있어요. 이게 바로 귀농 희망자 농업창업 지원사업 신청자 심사 기준표입니다. 이것도 이제 유사하기는 합니다. 첫째는 교육 이수 실적이 나와요. 아까하고 약간 다르지요. 아까는 뭐 식구가 있냐, 몇 명이 농촌으로 왔냐 해가지고 뭐 4명 이상이면 만점이고 막 그랬는데, 이번에는 식구는 없어졌죠.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식구는 없다. 그러면 여기 교육 이수 실적에서 25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5점 만점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기억해 두시고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은 이제 또 교육 점수를 5년간 합산을 하기 때문에 이거 잘 찾아봐야 되고요. 8시간 이상만 받으면 된다는데 왜 이렇게 또 많이 받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상 8시간 그런 것만 받고 100시간 미만 만약에 받은 분들이 있다면은 이거는 이제 빵점이 나온다는 것 같아요. 0점. 그래서 사실상 25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5점이고, 그 다음에 20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2점, 그 다음에 10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9점, 그 다음에 8시간 이상은 접수는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빵점이 나온다. 교육점수 빵점이 나오기 때문에 뭐 우리가 접수하는 대로 다 귀농 자금도 주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제가 경험한 바로는 뭐 18명 분 정도밖에 뭐 자금이 무한정 한 개 시군에 주는 게 아닙니다. 이게 뭐 8억이면 8억, 뭐 10억이면 10억 이런 식으로만 주기 때문에 사실상 인원이 한정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7, 8명만 뽑는데, 만약에 15명이 뭐 응시를 했다 그러면 8명은 떨어지는 거예요, 판절은. 그래서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심사를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심사표를 한번 볼게요. 귀농 희망자. 그래서 교육 시간은 그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전입 예정 지역 활동 실적이 5점이네요. 그래서 전입 예정 지자체에 이제 예정 시군에 가서 교육을 좀 받았냐 이거 같아요. 체험 프로그램 이수 200시간 체험 프로그램을 이수한 분은 또 5점이 주어지고, 전입 예정 지자체 주관 그런 100시간 이상이면 3점, 이런 식으로 또 전입 예정 지역에서 미리미리 활동하신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아마 점수를 주는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사업 지침, 의무조항, 습득, 자격기준, 목적의 사용 등 유형 및 준수규정, 습득 여부. 그래서 면접에서 그런 걸 물어보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딸기 하시는 분들 같으면은 뭐 잼을 어떻게 좀 지역 농산물 몇 프로를 좀 하면 되죠?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 지역 농산물,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로 이제 잼을 만들 수도 있고 가공 제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또 그걸 물어볼 수가 있죠. 근데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이 어느 정도 양을 차지하고 있어야 하냐? 제가 알기로는 지역산 50% 이상, 그 다음에 국내산은 100% 이상 사용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야 농지에서 150평, 그러니까 500제곱미터까지 우리가 가공 공장을 지을 수가 있거든요. 물론 OEM으로 하면 상관없겠지만, 그러면 가공 공장 지으려면은 150평까지 우리가 이제 농지 전용을 할 수가 있고, 농지 전용 부담금을 농민은 물지 않죠. 그리고 신고로서 농지 전용을 할 수가 있고, 그런 관에서 허가를 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가공 공장 하라고.
내가 생산한 농산물로 가공 제조를 했을 경우에는 이제 사업자 등록증도 낼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제 하기 때문에 물어볼 수가 있다 이거죠. 그 지역에 가공 공장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인지냐. 또 축산을 하시는 분들은 뭐 돼지 같은 경우에는 500m, 그다음에 아니 소 같은 경우는 500m, 돼지 같은 경우 이렇게 좀 냄새가 많이 나는 것들은 가축들은 뭐 1km까지 떨어지라는 도시계획 조례가 또 있어요. 그래서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이냐 아니냐 이런 것도 미리미리 알아보고 사업계획을 세웠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런 자격 기준이라든지 목적의 사용 등 여러 가지 그 상식적인 것들을 물어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침서를 정확히 한번 더 읽어보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요. 영농 정착 의혹이 20점이나 되는, 와, 어마어마하게 크네요. 그래서 A는 만점인데 20점 나오고, 영농 정착 의혹이 매우 높은 자. 그러면 사업계획서라든지 증빙서라든지 상담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본다 이거죠. 사업의 실행성과 농촌 정착 가능성 정도를 평가한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도 우리 대표님들 그 심사위원들이 여러 가지를 본다. 사업계획서를 첫째 보고 두 번째는 증빙서. 그래서 어떤 분은 콩을 하시는 분인데 그 콩 장류 지도사 자격증을 막 따고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좋은 점수가 나오죠. 아무래도 가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니까. 그래서 영농 정착 의혹이 높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상담 실적 상담도 많이 받고 아까 200시간 이상 받으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교육도 내가 이제 딸기를 한 농가 같으면 딸기 그 교육을 엄청 받았더라 이거죠. 그러면, 제가, 어떤 분 만났는데 2000시간을 받은 분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교육 시간을 받은 분들은 의욕이 좋은 분들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한번 당겨보죠. 그래서 지금, 다섯 번째 보면 융자금 상환계획 여기도 똑같이 나오네요. 아까.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융자금 상환계획이라는 것은 우리 대표님들이 그 10점을 받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5년 거치 10년 상환이라 5년간은 이자만 450만 원씩 내기 때문에 뭐 별 타격이 없는데 이제 5년이 지난 후에 이제 6년째부터가 이제 문제인 거예요. 6년째부터 우리가 이자 450만 원에다가 예를 들어서 3억을 만땅 다 받았을 때 이제 원금 당연히 3천만 원 이렇게 받게 되잖아요. 아니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첫 해는 어쨌든 3,450만 원을 갚아야 된다. 그러면 3,450만 원을 갚고 나서 생활여유자금이 아무래도 2천만 원은 좀 남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제가 그래서 5,450만 원이 나오는데 5, 6천만 원은 돌아야만이 생활비도 하고 좀 영농 정착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6년째부터가 큰 문제예요. 그래서 5년간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정착을 잘 하겠다 이렇게 이제 사업계획을 수립하신 분들은 좋은 평가가 나올 것이고 이런 걸 계산하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뭐 얼마 나온다고 하신 분들은 두루뭉실하다게 해가지고 아마 점수가 10점 밑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여섯 번째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이 역시 40점이네요. 그래서 재배 지역이라든지 재배 기술상의 적합성, 그 다음에 탄원과 재배 장목과의 장목 집단화를 좋게 보네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투자 자금 조달 계획이라든지 생산 판매 계획이 어쩌냐 이렇게 보는 건데 사실상 뭐 우리가 주장목이 그 지역의 특산품이냐 아니냐를 많이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 익산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쌀을 많이 생산을 하기 때문에 쌀 농사를 우리가 이제 좀 많이 좋게 생각하는데 쌀만 가지고는 안 되고 또 6차 산업화를 좀 하겠다 이렇게 쓰신 분들은 좋은 점수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김제 광활 같은 게 이제 감자 같은 거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어우러져 가지고 집단적으로 하는 경우가 성공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또 특이한 작목을 한다고 이제 또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그것도 이제 사업계획을 6차 산업식으로 잘 쓰면은 뭐 인정을 해줍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사업계획이 적정성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그런 주로 특산물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하고 연결해 가지고 쓰셨으면은 좋은 점수가 나온다. 그런데 이제 혹시라도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장목으로 한다면은 치밀하게 또 숫자가 많이 나와가지고 정량적 지표가 많이 나오고 이제 이러신 분들은 또 괜찮습니다. 뭐 그 지역에 있는 것만 하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토질 같은 거, 그런 장목 기후 같은 것이 이제 그 장목하고 맞냐,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그 미리미리 검토가 끝났어야 되죠. 예. 그래서 제가 항상 조언을 해드릴 때도 국립 그 농업과학원의 흑토람 사이트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하수 검사라든지 토양 검사 같은 걸 미리 하고, 그런 지하수라든지 토양 검사를 해야만이 그 장목이 그 토지라고 맞냐 안 맞냐가 이제 나오거든요. 그렇게 많은 조언을 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사업계획의 적정성이라면은 여러 가지를 본다. 아무튼 예를 들어서 축사부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축사 신축이 요즘 허가가 잘 안 나잖아요. 그래서 가축사육 제한 구역이냐 아니냐가 이런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 가축사육 제한 구역이라면은 또 동네하고 이제 500m 떨어졌냐, 뭐 1000m, 1km가 떨어져라 이렇게 좀 도시계획 조례로 또 막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그럴 경우도 검토했냐 안 했냐를 우리가 이제 설명을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점 사항은 아까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참고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평가자의 종합 의견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것도 아까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님들이 오늘 간단하게 귀농 희망자도 거의 유사하지만은 약간 다르죠. 귀농 농업창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런 가족이 몇 명 오냐 이렇게 시작하는데, 희망자 같은 경우에는 막바로 이제 교육 위수를 제대로 했냐 안 했냐부터 나오잖아요. 약간 좀 다릅니다. 심사 기준이. 그래서 우리 대표님들이 이제 설 세고 나서 이제 곧바로 아마 면접에 돌입을 할 것 같은데, 그 면접에서 당황하지 말고 좀 뭐랄까 침착하게 좀 우리 대표님들이 좀 답변을 잘 하기 위해서는 제가 금방 올려드린 심사표 뭐 지침서 다 가지고 있죠. 61페이지도 있고 60페이지도 있고 그런 지침서를 가지고, 아니 평가표, 평가표를 가지고 우리 대표님들이 뭐랄까 좀 면접 시나리오를 한번 만들어 가지고 대비를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아셨죠? 예,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하고 스마트 경영 연구소 대표 김유열이었습니다. 예, 조금이라도 유익하셨다면 우리 대표님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보다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귀농 귀촌인들의 꿈과 희망을 기원하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